표류하던 10정 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입찰해 이지스 자산운용이 나섰기 때문인데요. 10정 2구역 뉴스테이 사업, 이번에는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홍익정경연구소 이도형 소장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정 2구역 뉴스테이 사업이 임대사업자 선정에 첫 발을 뗐습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이 재입찰에 나선 건데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네. 민선 6기 유종복 시장이 역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바로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네. 2015년 11월 달에 이제 인천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선언을 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이죠. 그 12월 달에 10정 2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자 변경을 또 조속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LH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사업 시행자가 변경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뉴스테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주민대표회의에서 10정 2구역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가 잘 안 됐다. 네. 낮게 평가되어 있다.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관리 처분 인가가 늦춰지게 됩니다. 네. 그 결과 펀딩도 제대로 안 됐고요. 그래서 마이말과의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언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사실 의아스럽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또 다행스럽게도 바로 입찰 공고를 했고 이지스 자산운용이 네. 1차 입찰에 응찰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은 1차 입찰에서는 한 군데만 단독 입찰했을 경우에는 유효한 경쟁 입찰이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1차는 유찰이 됐습니다만은 다시 지난 6월 30일 날에 재입찰에 따른 이지스 자산운용이 다시 제안서를 제출해서 아마 이지스 자산운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임대사업자 선정에 이지스 자산운용 한 곳만 입찰을 네. 했거든요. 이렇게 업체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당초 입찰 참여 설명회에는 현장 설명회에서는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도 포함됐었고요. 네. 하지만은 실제 재입찰 과정에서 지켜보면은 이지스 자산운용만 단독으로 입찰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입찰해서 저조하게 했느냐? 사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좋으면은 여러 업체들도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응찰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사업성이 일단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이말과 계약 해제를 통해서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4.99%라는 금리 손실, 환산할 경우에는 131억 원의 추가적인 이자 손실을 부담해서 줘야 됩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건립 건축비 20억을 포함하게 되면은 151억 원이라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인천도시공사 아니면은 신규 임대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돼요. 네. 또 둘째는 각종 법적 문제에 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비대 일부 주민들은 뉴스테이는 안 된다. 이거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 반발이 상당한 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인천시 집행부에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또한 마이말과의 계약이 잘못됐다. 부적절한 계약이라고 도시공사에 있는 노조가 감사원에다가 감사 의뢰를 한 상황도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계약 해제한 마이말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마이말 같은 경우는 계약 해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떠안고 입찰에 응하기는 선뜻 어렵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지스 운용에 대한 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네. 없는데요. 어떤 업체인가요? 이번 10정 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소위 베팅한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나름 괜찮은 업체라고 보여져요. 네. 사실 이지스 자산운용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2010년도에 설립한 회사예요. 네. 하지만 지난 그동안의 회사가 성장을 해왔고 2015년 기준으로 볼 때는 부동산 펀딩 액수가 2위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규모가 업계 내에서 2위예요. 사실 그리고 설립한 이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나오지 않았던 회사이면서 지난 3년간 수익률이 7%에 이르는 나름 부동산 펀딩 자산운용사로서는 국내에서 수준급의 네. 회사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네. 뉴스테이 물량을 매입할 부동산 펀드를 구성해야 하는데 네. 이전에 마이마아리 같은 경우에는 네. 실패를 했죠. 실패했죠. 이 업체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스 자산운용의 객관적인 지표는 괜찮아요. 네. 회사도 좀 재정 상태도 괜찮고요. 네. 하지만 객관적 지표가 좋다고 해서 회사가 튼튼하다고 해서 펀딩에 꼭 성공한다고 연결질 수는 없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동안에 사모펀드 위주로 해왔어요. 특정인 대상으로 해서 펀딩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공모 펀드에 있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펀딩 형태인 공모 펀드에서는 2016년 작년이죠. 11월 달에 퍼시픽 타워라는 마찬가지로 임대료 사입을 추구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거기에 1,885억이라는 공모 펀드를 했는데 설정에 실패를 했어요. 잘 안 된 겁니다. 사실 꼭 이지스 자산운용이 회사는 괜찮지만 과연 펀딩에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번 10정 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성 그리고 각종 소송 문제라는 변수들이 좀 남아 있어요. 네. 더더욱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펀딩에 있어서 좀 더 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걸림돌이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네. 뉴스테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네.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인천시를 상대로 사업 시행 변경인가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뉴스테이 사업 대신에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다소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비대위의 주장대로 이게 종종 평가액보다 저평가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원주민들이 정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2015년에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번 2,771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가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과연 뉴스테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보상금을 받고 딴 곳으로 이주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뉴스테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그리고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대위 주장대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 괜찮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 재정을 투입을 해서 네. 원주민 정착할 수 있고 하면 좋겠지만 네. 사실상 그럴 만한 인천시의 여력과 재정이 되질 않습니다. 의지도 물론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비대위 주장대로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일부 보상도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매몰 비용 등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로서는 네. 이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매몰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꼭 성공을 시켜야 하는데요. 네. 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사실 어떤 장치라기보다는 인천도시공사가 이번만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사례 같이 마이말과의 계약 해제 건은 인천도시공사의 아주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거는 속도감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행정과 시행 시공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빨라요. 네. 그리고 그 분양 매입해 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을 하나도 못 살리게 된 거예요. 예. 주민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해서 요구사항,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설득하고 타협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좀 미진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은 주민들의 보상가, 종전 평가 가액이 낮게 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의혹제기 때문에 한동안 곤혹을 치렀거든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마이말과의 계약에 있어서 4.99%의 이제 무산됐을 경우에는 금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예. 사실 민선 5기에는 토지 리턴제라고 해가지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일정 금리의 수준에 보장을 해줬어요. 이게 민선 5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았고 문제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도시공사가 이번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는 4.99%에 보장해 준다고 네. 계약을 한 거예요. 사실 이 계약에 있어서 조금 다소 좀
업체의 입장을 순순히 들어준 좀 깊이 고민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마이말이 결국 펀딩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이말이 과연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자금력이 있는 업체인지 펀딩이 가능한 건지 사전에 미연에 조금 더 잘 살펴봤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이번 도시공사가 지난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입찰 업체는 나타났지만 네.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나요? 재입찰에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네. 이지스 자산운용이 우선 협상자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행정적 형식 절차가 있거든요. 우선은 한국 리츠 협회에다가 이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대표회의를 열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받아야 되고요. 예. 우선 협상자는 펀딩을 해야 되고 또 펀딩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성공한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계약을 체결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 속도입니다. 사실 이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많이 지금 예상보다 늦춰졌거든요. 네. 속도가 늦춰질수록 사업비는 증가하고 그만큼 성공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도시공사 아니면 인천시에서 속도감 있게 이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인천도시공사는 꼭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네.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